안녕하세요, 부영부재TV의 형 김창경입니다. 오늘은 10월 달에 매매 사례를 가지고 와봤고요. 매매 사례를 보기 전에 거래량 먼저 확인하시겠습니다. 현재는 8월 달까지 거래량이 집계가 됐고요. 157건의 거래가 있었고, 저번 달과 비교를 하면 저번 달은 133건, 6월 달은 128건, 점점 5월 달을 기점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추세가 있었는데 다시 8월 달에 좀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빌딩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걸 보면 A급이다 아니면 B 플러스급이다라고 해서 팔릴 만한 물건은 다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1월, 2월 이때는 정말 좋은 물건이 나와도 소화가 안 됐었는데 지금이야말로 플로우가 정적으로 흐르면서 좋은 매물만 소화가 되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억 이상의 거래량을 봤을 때 8월 달에는 129건, 7월 달에는 108건, 6월 달에는 106건의 거래가 돼서 점점 떨어졌다가 8월 달에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 달에도 8월 달과 비슷하게 유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대출 금리 얼마나 나올지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10월 6일자로 3년 금융채가 4.53%고 여기에 가산금리를 1.3%를 더하면 3년 고정금리는 현재 5.8%가 좀 넘게 나오고 있는데 9월달과 비교를 하면 9월달에는 3년 금융채가 4.19였어요. 10월달이 4.53이니까 0.34 정도가 더 오른 건데 왜 이렇게 좀 높아졌는지를 살펴보면 현재 이제 세계 경제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리스크들을 좀 금리에 녹아내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이제 11월, 12월 달에도 이번 달에 0.3이 오른 만큼 계속 올라서 갈지 아니면 좀 오르는 수준으로 계속 지속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잔금이 넘어간 매매 사례 총 4건을 가지고 왔고요. 이번 달 매매 사례는 생각보다 좀 저렴한 금액대로 가지고 와봤는데 어떤 건물들이 거래가 됐을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저희가 매매 사례를 많이 했지만 10억 미만의 사례가 나온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정말 저렴하게 매각된 사례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위치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기름역이 이쪽으로 있고요. 위쪽으로는 솔샘역이랑 삼양사거리역이 있는데 그 라인에서 쭉 내려왔을 때 이쪽 미아뉴타운과 기름 뉴타운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미아뉴타운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는 빌딩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개요 먼저 보시죠. 본 건물은 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계약일은 올해 8월 28일, 소유권 이전일은 9월 20일 날 잔금이 넘어갔습니다. 대지 면적은 42.3평, 연면적은 39.8평이고 지하는 업고지상 2층짜리 건물이고요. 2003년도에 신축을 한 건물입니다. 현재 1층에는 임차가 4개가 있고요. 2층에는 하나가 되어 있는데 총 보증금은 3천만 원에 월세는 200만 원 나오고 있어서 수익률은 한 2.6% 정도가 나오고 있었던 건물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건 아니었는데 평당가가 2,200 수준이어서 싸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9억 5천만 원이라는 이 금액대가 좀 메리트가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걸 다 현금으로 매입을 했으면 내가 200만 원의 수익을 받겠지만 이걸 매입하신 분은 대출을 5억을 받아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중에 거의 한 금리를 5%만 따진다고 해도 남는 게 없는 수준으로 이제 매입을 하신 거죠. 로드뷰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쪽이 아파트 단지로 올라가는 출입구고요. 여기서 좀 내려오게 되면 이 큰 건물 옆에 바로 이 수선집 있는 건물 있잖아요. 이 건물이 9억 5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위치한 이 도로가 좀 언덕이 심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좀 많이 위험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언덕이 있는 곳인데 그래도 이곳에 총 임차인이 4개가 들어가 있을 만큼 나름대로 면은 잘 갖춰진 건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이제 9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리모델링을 하기에도 건물 사이즈가 근데 크지 않아서 큰 효용이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신축을 하게 됐을 때 대지가 42평이다 보니까 면적을 넓게 뽑기가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져가는 게 그나마 가장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한 12억, 13억 정도에 다시 팔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이 들기는 하는 건물이에요. 10억대 미만에 매입할 수 있는 건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거래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는 건물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최근에 계속 주목을 받고 있고 관심을 받고 있는 송정동에 위치한 건물인데요. 위치를 먼저 살펴보자면 이 라인이 현재 성수동이고요. 최근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홍진영 씨가 건물을 매입했다라는 사례를 보여드렸었죠. 홍진영 씨 건물이 여기 있고 고소영 씨 건물이 여기 있는데 나름대로 송정동에서 메인길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들어가서 이 라인은 이제 거의 주택가에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이 이제 근생 건물인 상태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개요 한번 보시죠. 본 건물은 24억에 거래가 되었고 9월 1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대지 면적은 32평, 연면적은 74평이고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고 현재 수익은 보증금 5천만
3천만 원, 임대료 600만 원을 받고 있었던 건물이었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3.06%로 나왔던 건물이고, 하지만 이제 건물 사이즈가 74평 정도밖에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라인 치고 임대료를 굉장히 잘 받고 있는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토지 평당가로 봤을 때는 7,486만 원 정도가 찍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소영 씨가 여기를 7천 초반에 매입을 했고 홍진영 씨가 여기를 한 8천 초반에 매입을 했어요. 여기에 있는 이 건물이 7천대 초반을 찍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송정동으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건물이 다 7천대에 팔렸다라고 하면 이 라인은 정말 평당 1억에도 막 거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이 상권은 활발하거나 활성화가 된 상권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또 가까운 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전 이 상권이 한계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라인으로 이제 꼬마 빌딩이 워낙 많이 이제 있다 보니까 계속 투자는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몇 년 사이에 평당 2천이었다가 7천, 8천까지 하고 있는 이 송정동을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주목을 하라는 게 이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관망하듯이 보는 것도 전 이제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게 지금 24억에 팔렸잖아요. 하지만 이 건물이 작년 22년도에 17억에 거래가 됐었다가 1년 만에 크게 뭐 많은 행위를 하지 않고 24억에 거래가 된 건데, 그만큼 송정동이 이제 금액대가 빨리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말이 7억이지 17억이었던 게 24억이 된다라는 건 170억짜리 건물이 1년 만에 240억에 팔린 거랑 똑같은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만히 있고도 돈을 벌 수 있었던 송정동인데, 앞으로도 그 기세가 계속 유지가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다음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는 강남에 있는 건물 중에 정말 저렴하게 또 거래가 된 사례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위치는 언주역이 이렇게 있고 3번 출구에서 좀만 올라와서 여기서 좀 오르막길이 좀 심한데 오르막길을 올라간 다음 이 주택가에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개요 먼저 보시죠. 본 건물은 52억에 거래가 됐고요. 계약일은 9월 20일, 소유권 이전일은 9월 21일 날 됐는데, 본 건물의 대지는 75평, 연면적은 118평의 건물이고요. 이 건물은 토지 평당가가 한 6,900 수준이에요. 다시 위치로 돌아와서 언주역이 이 라인만 하더라도 거의 한 1억에서 1억 2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이 라인으로는 한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 라인인데, 여기서 이제 한 칸 좀 떨어졌다라고 해서 6천대가 될 수 있느냐 하기에는 너무 저렴한 시세로 거래가 된 건 맞고요. 이 라인도 제가 봤을 때는 한 9천에서 1억 정도에도 충분히 거래가 되는 시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왜 이렇게 거래가 됐냐라고 하면 1층부터 4층짜리 건물인데 모두가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었어요. 사실 강남에 있는 다가구 주택은 아예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매입하기가 쉽지가 않는 상황인데, 이 건물 소유주분은 1가구 1주택자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 조건은 아예 안 됐었고요. 본 건물을 그대로 떠안고 가야 되는 건물이었었는데, 그래서 막상 매매가 되고 등기를 확인해 보니까 대출이 약 35억 정도가 잡혀 있었어요. 아니, 강남에 있는 건물이고 이제 법인이 매입을 하게 되면 대출이 아예 안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35억을 대출을 받았지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신 분이 있으실 텐데, 이거는 최근 이제 부동산 쪽에서 많이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 근저당 조건 계약이다라는 게 있거든요. 이 건물로 예를 들자면 이 건물은 이제 52억에 거래를 했는데 대출이 35억에 있는 거잖아요. 은행에서는 35억이라는 대출을 해줄 수가 없는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 근저당권자는 전 소유주의 이름으로 35억이 대출이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매수자는 이 건물을 전체 현금으로 살 수 없다 보니까 전 소유주가 이만큼의 돈을 덜 받고 소유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현재 주택으로 되어 있는 이 건물을 전부 멸시를 한 상태에서 토지가 되면은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때 대출을 받아서 전 소유주가 설정해 놓은 이 근저당을 말소를 시키며 은행이 새롭게 다시 근저당을 설정을 하는 구조로 계약을 하고 있는 케이스가 이제 종종 있는데, 그렇게 이제 거래를 해서 현재는 전 소유주의 이름으로 근저당권이 한 35억 정도가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자가 이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까지 현금을 크게 안 써도 되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 매수자는 이 건물을 주택인 상태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법인으로 매입을 하시기 때문에 중과세를 거의 13.4%를 내고 매입을 한다라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이 거래가 될 때에는 이 건물처럼 평당 6,900 정도의 저렴한 땅이 나와야지만 취득세를 중과를 하고서라도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은 취득세를 13.4% 정도를 낸다라고 하는 거는 평당 8천, 7천 후반 정도에 매입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인근 시세가 9천에서 1억 정도 되니까 그래도 좀 저렴하게 매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의 좀 단점이라고 했을 때 지적도에서 보시다시피 좀 필지가 좀 매우 좁은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 건물에 신축을 하게 됐을 땐 제약이 많이 있을 것 같은 건물이긴 하지만 토지 가치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매입을 했을 때 생소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던 케이스여서 제가 사례로 이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마지막 사례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최근에 연예인분들이 건물을 많이 매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그맨 양세형 씨가 이제 매입을 한
건물인데 홍대 지역으로 109억짜리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위치를 먼저 보자면 홍대 입구역이 이렇게 있고요. 홍대 입구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화방이랑 미술 학원들이 많이 있는 그런 라인인데 그 라인의 중심에 위치한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개요 한번 보시죠. 매매가는 109억에 매입을 했고 계약일은 7월 22일, 소유권 이전일은 9월 19일날 소유권 이전을 했고요. 대지 면적은 135평, 연면적은 326평의 건물이고 현재 보증금은 약 7천만 원, 월 임대료는 3천만 원이 좀 안 나오는 수준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이제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수익률은 3.3%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고정적인 수익률은 아니고 매달 받기는 수수료 형식의 임대료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2천만 원 초반 정도의 이제 수익률이 나오는 임대료를 볼 수 있겠고요. 양세형 씨는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75억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109억에서 75억 정도라고 했을 때는 한 70% 가량의 대출을 받아서 현금 한 40억 정도로 매입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건물을 로드뷰로 보자면 이렇게 패스트5가 입점해 있는 그런 깔끔한 건물이죠. 현재 1층과 6층은 공실이고 지하와 2, 3, 4, 5층을 패스트5가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건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 내역을 살펴보자면 현재 1층과 6층은 비어있는 상황이고요. 지하와 2, 3, 4, 5가 패스트5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거의 다 많이 만실이 됐다라고 하고 있어요. 패스트5가 건물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보통 매출액의 일부를 쉐어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패스트5와 소유주가 반반씩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소유주가 조금 더 55%가량 매출액을 쉐어를 하고 있는 구조였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만실이 됐을 때는 2,300 정도가 나올 수가 있고 현재는 이제 초기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단계였다 보니까 한 달에 약 1,500만 원 가량이 임대료로 나오고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대출이 75억 정도가 있다 보니까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좀 벅찬 임대료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패스트5가 입점을 했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은 또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매입을 한 케이스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월 달에는 총 4건의 매매 사례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까 비교를 했을 때 성정동은 한 7천 중반에 거래가 됐고 원주역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평당 6,900 정도의 거래가 돼서 오히려 강남 쪽으로도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 있는 건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정말 팔릴 수 있을 것 같은 건물들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차근차근 잘 살펴보시면 매입을 할 수 있는 A급 물건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과 12월 달에는 거래가 얼마나 될지 또 어떻게 시장이 회복이 될지 아니면 좀 더 침체가 될지를 좀 지켜보면서 10월 달 매매 사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